이번에 종합특검이 그 결론을 완전히 뒤집은 거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 그러한 결론이 뒤집혔다고 하면 그 결론을 뒤집을 만한 홍장원 차장의 새로운 범죄 사실이 발견됐다라고 그 사실이 발견됐다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그 1차 조사를 받으러 갈 때도 그럴 리는 없다고 생각했지만 혹시 내가 모르는 게 있나라는 부분에 있어서의 당황감과 불안감을 가지고 갔었거든요. 예, 예. 근데 이제 1차 조사와 2차 조사와 3차 조사와 4차 조사를 마치고 이제 한 3개월 정도 지나가니까 대충 이런 거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제가 받아들이기 좀 어려운 것이 뭐냐면 아니 그러면 기존에 있던 결론을 뒤집을 만한 홍장원 차장의 확고한 그 주요 임무종사자로서의 피의 사실이 특정됐는가? 예. 그러한 특정된 사실이 지금까지 있어의 결론을 뒤집을 수 있는 것인가? 라는 부분에 있어서 좀 의문과 예.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는 부분을 아직도 가지고 있죠. 조사하면서 제시된 유일한 물증은 예. 그 두 개입니다. 다이어리. 다이어리. 그게 그 실무관들이 예. 산하 부서장 국장들이 주재하면서 회의했던 내용을 자기들 공무원들 다이어리 수첩 쓰잖아요. 예. 그 수첩에 메모했던 그 다이어리 메모인데 예. 두 사람이 작성된 두 개의 다이어리 메모가 존재합니다. 그 가운데 두 사람이 작성된 그 하나의 사실에서 두 사람이 작성된 그 메모 내용이 서로가 충돌해요. 예를 들면 경찰청 상황실 파견하는 거예요. 예. 부서장 회의에서 홍 차장님이 말씀하셨던 취지는 당시에 국정원 내에 소위 말해 대테러 상황실에 경찰청에서 파견한 경찰관의 공석이 한 석 있었거든요. 예, 예. 근데 비상계엄이 터졌어요. 산하 부서장 회의하면서 이제 뭐 짧은 10분 내에 점검하면서 대테러 상황실에 공석이 된 경찰청 파견관에 대해서 예, 예. 확인하라라는 지시입니다. 예. 근데 그것이 다른 실무관들의 다이어리에는 마치 국정원 요원이 경찰청으로 파견 나가는 것처럼 메모 워딩이 돼 있는 거예요. 예. 동일한 사실이 두 사람의 메모에서 충돌하게 표현이 돼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팩트는 공석이 된 것 있으니까 경찰청에 파견 빨리 받아서 충원시켜 놔라라는 확인 내용이었어요. 예. 근데 그거를 특검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마치 요원을 경찰청에 파견하라는 하나의 것처럼 사실만. 하나의 사실. 하나의 메모만. 하나의 메모만을 취사 선택했다는 거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래서 그게 끼워맞추기. 증거가 취사 선택한다라고 하는 의견서에 나온 거예요. 이게. 좀 길었는데 이해가 되셨나요? 이해가 됐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홍 차장님 혹시 또 추가하실 말씀 있으시면. 뭐 예를 들면 예. 조금 흥미로운 내용으로 예. 방첩사의 컨택 포인트를 구축하라고 했다. 예. 근데 당시 상황을 한번 보면요. 예. 그날 방첩사령관하고 제가 직접 3번이나 통화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차장이 방첩사령관하고는 직접 통화를 즉시 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럼요. 또 하나는 뭐 이런 내용은 약간 국정원과 관련된 내용이지만 이제 뭐 그 재판이나 언론에서 이미 공개된 사항이니까 그 방첩공개센터라고 하는데 방첩사에 있는 요원이 군인이 예. 국정원에 와서 합동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같이. 예. 예. 그러면 이미 방첩사에서 저희 센터에 와서 같이 근무하는 방첩사 요원은 컨택 포인트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또 하나는 예. 방첩사가 이제 그 업무적인 부분으로 군정보기관, 군반척기관, 예. 뭐 여러 가지 부분으로 업무적인 부분에서 협력도가 높으니까 저희가 방첩사로 출입하는 방첩사 협력관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그 조사를 받을 때도 내가 방첩사령관하고 이미 그날 밤 3번 통화할 정도로 직접 통화해서 필요하면 직접 사령관하고 통화하지. 두 번째는 방첩사령부에서 나와 있는 군인이 국정원에 근무하고 있고 예. 또 국정원에서 방첩사를 출입하는 연락관이 있는데 예. 혹시 필요하면 그 3중에 있어서 연락문을 쓰면 되지 뭘 새삼스럽게 콘택 포인트를 만들지라고 물어봤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뭔가 조금 당시 그 메모라고 하는 부분은 자기의 생각을 적는 거기도 하고 예. 추격하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내용이 충분히 당시 상황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게 아닌데 다만 어떤 부분을 특정해서 맞추려다 보니까 그런 어떤 단어에 좀 집착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근데 이 CIA 계엄 정당한 메시지에 홍 차장이 관여했다는 것이 종합특검이 피의자를 입건하면서 언론에 배포했던 첫 피의 사실이에요. 맞아요. 예. 이게 어떻게 보고받고 제가 받고 승인받은 거냐 이게 원장이 지시한 거에 대해서 두 예. 번째로는 12월 4일이다. 예. 계엄이 종료됐다. 종료된 시점이다. 이게 어떻게 내란 행위에 해당될 수 있느냐. 그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건 1차 특검과 2차 특검 간의 견해 대립이 아니고 예. 이미 내란이라는 행위는 80년도 5.17 사건이라든가 네. 아니면 지난 대법원 판례로 이미 판례로 나와 있어요. 예. 계엄이 종료가 되면 예. 내란이 종료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거에 따라서 아까 홍 차관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동안에 어디입니까? 뭐 공수처, 예. 그다음에 검찰 특수본, 예. 경찰 특수본, 그다음에 1차 특검 이 모든 사법기관에서 내란의 기준 시점은 12월 4일 날 새벽 4시 23분 예. 대통령의 선포로 끝났다라고 보고 법률 판단을 한 겁니다. 예. 그거를 종합특검이 늘리겠다는 거예요. 예. 그거를 저희 법조계에서 뭐라고 그러냐 하면 그냥 독자적 견해일 뿐이다라고 해서 배척하는 이유로 많이 삼습니다. 그거는 받아들이기도 어렵고 예. 만약에 그거를 그렇게 할 경우에 지금 내란으로 기소돼서 재판받는 분들 있잖아요. 예. 그 내란의 기수가 아니라 내란의 미수가 될 수도 있어요. 아. 14일 종료되기 그러니까요. 전에 종료되기 철수한 사람들 있잖아요. 예. 종료 안 됐고 철수했으면 내란 중지 미수 아닙니까? 심하게 얘기하면. 되게 위험한 법률적인 위험한 해석이네요. 발상이에요. 예. 그래서 일각에선 그렇게 12월 14일로 되면 공소 기각까지 될 수 있다. 이렇게 당연하죠. 해석하시는 분이 있는데. 엄청난 법리적인 혼동을 갖고 올 수 있는 겁니다. 12월 3일 날 시작된 당시 상황이 12월 4일 날 종결됐고 그렇죠. 네. 그다음에 12월 5일 날 오후 4시경에 조태원 원장이 예. 원장실을 불러서 예. 이제 그만두셔야겠습니다. 10월 5일 날. 예. 뭐 정무직들은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인사기획관을 보내서 사직서를 받겠다라고 하면서 사실은 12월 5일 오후 4시에 정식으로 조태원 원장으로부터 그 경질 통보를 받죠. 예. 예. 그 경질은 그것도 중요한 요인으로 수사 과정에서 논의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경질됐는데 12월 14일까지 예. 그 내란에 종사할 임무가 뭐가 있겠어요? 예. 예. 어. 그래서 그 질문도 했어요. 예. 특검 쪽에. 예. 저희가 특검의 수사기관이니까 의심할 수 있다. 예. 그런데 이 네 가지에 대해서는 특검이 답을 해야 된다라는 질문을 던졌는데 하나가 예. 그럼 12월 3일 날 정무직 회의에서 대통령 지시는 10시 53분에 홍 차장이 받았는데 예. 11시 반에 열린 정무직 회의에서 대통령의 지시를 그 지휘부 회의에서 왜 공유하지 않았느냐. 예. 홍 차장이. 예. 사실상 대통령의 지시를 부작위 거부하고 있었던 거 아니냐. 예. 이거에 대한 평가를 해달라는 게 예. 하나였고 예. 두 번째로는 그 유명한 원장 독대를 왜 하냐. 산하 부서장 회의에서 당신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대통령의 지시 내란 행위를 지시했다고 하는데 그거 끝나고 12월 4일 0시에 왜 원장 독대를 들어가서 별도의 지침을 달라고 홍 차장님이 원장에게 요구했느냐. 원장도 묵살했다는 거고 예. 소극적으로 대응을 했다는 거. 그리고 예. 원장방을 나와서 그냥 대통령 지시는 뭉개졌다는 거 아닙니까? 예. 세 번째로는 그날 밤에 12월 3일 날 11시 57분경에 예. 대통령 혹은 계엄사를 통한 직접 순차 지시를 통해서 계엄사에 연락관을 파견하라는 지시가 국정원 기조실장 쪽으로 별도 라인을 통해서 지시가 내려옵니다. 예. 그거는 홍 차장님이 대통령의 직접 구두 지시를 받은 지 1시간 지나서예요. 그러면 1시간 동안 적어도 홍 차장은 대통령 지시를 이행 안 하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예. 이거에 대해서 특검은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네 번째. 예. 그러면 대통령 지시를 충분히 이해하고 내란 지휘 의무 종사를 했는데 예. 홍 차장이 왜 이틀 후에 경질되느냐. 그거를 설명해야 된다. 예. 질문을 했죠. 예. 어떻게 답변할지는 모르죠. 공소장으로 답변을 할지 예. 불기소장으로 답변을 해줄지 예. 저희도 기다리는 중이에요. 예. 수많은 수사가 곤혹도 치르셨고 무엇보다 개헌 국면에서 국민들이 위로해 주시고 또 탄핵 재판 결정적 증언을 하셨잖아요. 혹시 후회하시거나 마음이 어려우신 적이 어떤 마음이신지. 예. 정말 문제가 있고 뭐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피의 사실이 특정된 상태에서 제가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아마 그 부분은 책임져야 할 일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제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은 내가 하지 않은 일, 내가 관계없는 일, 예. 또 내가 지시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하나가 아니면 두 번째, 두 번째가 아니면 세 번째를 계속 나름대로 들이대면서 무언가 방향성을 가지고 몰아온 것 같은 느낌, 상당히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라서 일단 제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예. 사법적인 과정을 통해서 진행되는 부분이니까 저는 제 스스로 알고 있고 기억나는 부분들을 설명할 거고 예. 그다음에 그 과정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 하는 부분은 나름대로 지켜보고 있는 부분입니다만 예. 방금 오늘 나와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의 법리적 그런 경험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점에 대해서 상당히 답답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태다라는 부분으로
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죠. 예. 12월 3일 날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지시를 거부했습니다. 12월 4일은 당시 이제 그 비상계엄이 해제된 상태에서 당시 야당이 북한과의 군사적 충돌이 우려된다라는 안보회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때 조태영 원장께 당시 이재명 야당 대표하고 통화 한번 하셔서 뭐 이런 부분들 좀 설명드리는 게 어떨까라는 부분 말씀드린 적이 있었고 또 그 다음 날은 그 안보실에 있는 안보실 차장에게 지금 이 상황에서는 대통령이 반드시 국민에게 사과해야 됩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12월 5일 오후 2시에는 제가 아주 가까운 참모들을 모아놓고 내가 이렇게까지 여러 가지 부분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데 아무래도 뭔가 문제가 있을 것 같다. 이거 국민이나 아니면 국회에다가 이거 알려야 되는 거 아닐까라는 부분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결국은 12월 3일부터 4일, 5일 끝없이 비상계엄과 불법 내로로 만들어진 그 상황을 더 이상 국가적 위기로 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냥 안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의 직분을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부분들이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경질되는 순간도 있고 경질이 번복되는 순간까지 있으면서 최종적으로는 12월 6일 날 국회 정보위에 가서 당시 있었던 대통령의 불법적 사실을 정식으로 보고하게 됐던 겁니다. 이렇게 12월 4일부터 6일을 보냈던 제가 내란의 공범이다. 그건 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윤장원 차장의 증언이 없었다면 윤 전 대통령은 탄핵됐을까요? 저한테 모르시는 거예요. 변호인이시니까요. 뭐 그냥 정말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합니다. 변호인으로서도 그러지만 개인적인 친분도 있기 때문에. 근데 그냥 놀래기도 했고 이런 표현이 존경스럽기도 하고 그랬어요. 지금은 피의자와 변호인으로서 만났지만 어쨌든 사적인 인연이 있다면. 근데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짧게 그런 행동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날 밤 국회로 달려가는 것도 쉽지 않은 용기가 필요한 거거든요. 또 하나는 홍 차장님이 그 당시에 그 이후에 병원에 여러 차례 입원했던 것을 국민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입원했고 실제로 서울을 피해서 딴 곳에 가 계셨던 적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못다한 말씀 있으면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난 2025년도에도 저한테 많은 분들이 거짓말한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어떤 결과가 나왔다는 부분은 아마 다들 기억하고 계실 거고요. 처음 2026년에도 지금 조합특검은 피의자인 제가 사실 얘기하지 않고 있구나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금방 해결은 되지 않겠지만 저는 2025년이든 2026년이든 그냥 사실을 사실대로 말해왔던 것 같습니다.